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제가 한강 자전거길 힘차게 질주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 5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를 출발해서 서쪽 방향으로 잠실 나들목을 경유해서 잠실 석촌호수까지 이동을 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 퇴근길에 미국의 국가라는 게 나라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가 애국가이듯이 미국의 국가는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입니다.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즉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디에서 미국의 나라의 노래, 즉 국가가 유래됐는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미영전쟁의 맥켄리 요새에서 펄럭이는 그 성조기, 그 모습을 바라보고 프랜시스 스콧 키라는 워싱턴 DC 출신의 변호사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전쟁,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독립전쟁은 1775년 4월 19일 발생한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탄이 됐었고요. 그로부터 약 8년 반 후인 1783년 9월 3일에 파리 조약을 영국과 미국이 체결함으로써 미국이 국제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확인받은 겁니다. 자, 그 미국의 독립 연도인 1783년으로부터 29년의 세월이 흐른 1812년 7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에 선전포고를 해서 미영전쟁이 발발됐고, 그로부터 2년 반 정도 진행한 끝에 1814년 12월 24일에 벨기에의 겐트라는 지역에서 겐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영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됐는데요. 그 독립전쟁이든 미영전쟁이든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미국이 영국을 꺾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인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영국인데요. 그 영국을 미국이 독립전쟁에 이어서 미영전쟁에서도 미국이 영국을 꺾어버림으로써 미국이 정말 크게 급성장하는 그러한 발판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미영전쟁이 왜 1812년부터 1814년까지 약 2년 반 정도 진행됐는지 전쟁의 발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12년 당시에는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제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1812년에는 이제 나폴레옹의 쇠락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즉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했고, 또 이듬해인 1813년에는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패배를 해가지고 1814년 5월 4일에는 지중해의 외로운 섬 엘바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한 10개월 정도 유배 생활하다 1815년 2월 26일에 탈출을 했고, 3주 후인 1815년 3월 20일에는
다시 프랑스 파리에 입성을 해서 그 당시에 루이 18세를 몰아내고 다시 나폴레옹이 황제로 복위가 됐는데 그것은 90일 천하로 끝나버리죠. 그로부터 90일 후인 1815년 6월 18일에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워털루 전투,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포로이센 연합군이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싸워서 나폴레옹이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이 완전히 몰락하고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1815년 10월 15일경에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해서 약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을 하다 1821년 5월 5일에 쓸쓸하게 52세의 나이로 사망했던 그런 나폴레옹의 일대기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미영전쟁이 발발한 1812년 당시에는 나폴레옹의 쇠퇴기인 러시아 원정 실패가 발생했던 연도입니다. 자, 그 당시에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평정을 하고 섬나라인 영국만 점령을 하면 완전히 유럽 전체를 장악을 할 수 있어서 영국 상륙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여기 올라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도를 했었는데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가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게 패배를 해서 영국 침공이 좌절이 됐었습니다. 그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여하튼 나폴레옹은 영국을 점령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영국을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유럽 대륙의 나라들이 영국과는 어떤 무역거래도 못하도록 이른바 대륙봉쇄령을 발동을 했고, 그에 대항해서 영국은 어떤 나라도 프랑스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유럽의 어떤 나라도 프랑스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발동한 게 영국이 이른바 해상봉쇄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 미국이 영국의 해상봉쇄령을 무시해버리고 미국의 그 무역 선박들이 프랑스와 무역거래를 했던 게 바로 영국에 의해서 들통이 나고 적발이 돼서 미국의 그런 무역 선박들이 나포, 즉 영국 배에 의해서 압류를 당하고 또 그런 물품들, 선박에 싣고 있었던 물품들도 빼앗기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영국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드디어 1812년 7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자, 미영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783년 미국의 독립전쟁 종전으로부터 29년이 지난 1812년 7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미영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요. 자, 그 당시에는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는 영국군들이 미국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다 보니까 영국 군대들이 미국 각지에 많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이제 나라가 독립이 된 다음에 발생된 미영전쟁 당시에는 미국 땅에는 영국군이 전혀 없었습니다. 캐나다, 퀘벡, 뭐 이쪽 지역, 또 몬트리올 이쪽 지역, 이쪽에 캐나다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던 영국군이 소규모로 주둔하고 있었을 뿐이지 영국군이 미국에 주둔하고 있지는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초반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파병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미영전쟁의 초기에는 굉장히 미국이 우세한 상황이었고, 또 영국군은 인디언들과 연합해 가지고 미국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군들이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듬해, 미영전쟁 발발 이듬해인 1813년 10월 5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테쿰스의 저주에 해당이 되는 바로 테임즈 전투가 캐나다 온타리아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인 온타리아의 나이아가라 폭포 그 근처에서 바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테임즈 전투는 미국이 영국과 인디언 연합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승을 거뒀던 전투가 바로 테임즈 전투입니다. 자, 그 테임즈 전투에서 인디언들은 영국과 연합군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뭐 그 이유는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면서 또 영토를 확장하면서 인디언들에 대해서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인디언들은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인디언 연합국을 상대로 미국이 싸웠었는데요.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영전쟁 발발 이듬해인 1813년 10월 5일에 캐나다 온타리아 주 즉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미국이 영국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전투가 바로 테임즈 전투입니다. 그 테임즈 전투에서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그 영국과 연합군을 형성한 인디언의 추장,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를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테쿰세가 이른바 테쿰세의 저주라는 저주의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를 찍었었습니다. 자, 테쿰세가 죽어가면서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자, 잠실나들목 제가 통과해 왔습니다. 뭐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냐면,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게 지금까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총 45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22대와 24대를 클리브랜드라는 동일한 인물이 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총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미국의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에서 22대와 24대는 동일 인물인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을 띄엄띄엄 하면 대가 바뀝니다. 22대 클리브랜드, 24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긴 한데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신호를 건너고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니, 요리 바람되지 않는데 자, 횡단보도 신호 파란불에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쿰스의 저주가 뭐냐면 그렇게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요. 역대 미국 헌정사상 45명의 대통령 중에 크게 적용된 대통령이 딱 8명입니다. 8명.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이 총 9명이긴 한데
그 9명 중에서 1명은 그 테쿰세의 저주의 말에 해당되는 20년 주기설이 아닙니다. 그분은 1848년에 당선된 테일러 대통령으로 그분은 식중독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분은 20년 주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빼면 임기 중에 사망했던 총 8명 중에 7명이 바로 테쿰세의 저주에 해당이 됩니다. 즉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그래서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합니다. 즉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무려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대통령, 미국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수가 0,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이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는데요. 자, 첫 번째가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 두 번째가 1860년에 당선된 에이브로햄 링컨, 세 번째가 1880년에 당선된 하딩이 아니라 가필드 대통령, 그 다음에 1900년에 재선이 된 맥킨리 대통령, 그 다음에 1920년에 당선된 하딩 대통령, 그 다음에 1940년에 삼선이 됐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처럼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한 게 바로 테쿰세의 저주와 관련됩니다. 지금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에 경찰이 수신호로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경찰 한 7, 8명 정도가 수신호로 교통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갤러리아 아파트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에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자, 그 테쿰세의 저주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 그 테쿰세의 저주가 바로 미영 전쟁의 딱 중간에 발생됐던 테임즈 전투에서 일어난 겁니다. 미영 전쟁이 1812년 7월 18일에 발발이 됐고, 이듬해인 1813년 10월 5일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 즉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때 영국과 인디언이 한 편이었고 미국을 상대로 싸웠었는데요.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세를 사살했고, 테쿰세가 장렬히 전사하면서 아까 저주의 말을 남겼고, 그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에게 적용돼서 임기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테쿰세의 저주고, 그 테쿰세가 저주의 말을 했던 그 전투가 바로
테임즈 전투입니다. 테임즈 전투. 자, 그 테임즈 전투에서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나중에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9대 대통령. 그러니까 이 미영전쟁의 딱 중간에 있었던 테임즈 전투의 영웅인 미국의 총사령관 출신 윌리엄 해리슨이 그 테임즈 전투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이 바로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첫 번째 희생자. 그건 제 유튜브에 테쿰스의 저주로 조회하시면 그 자세히 나옵니다. 여하튼 미영전쟁의 중심에서 테임즈 전투가 있었고 거기에 영웅이었던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나중에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 취임하는데 테쿰스의 저주를 받아서 대통령 임기를 1개월밖에 못하고 임기 중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 횡단보도 파란불 또 건너고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불 횡단보도 건너고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의 핵심은 미국의 국가, 나라의 노래 국가죠. 나라의 노래 국가. 제목이 The Star Spangled Banner입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이다. 그런 의미. The Star Spangled Banner. 그게 미국의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가 애국가이듯이 미국의 국가는 The Star Spangled Banner.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데 미국에서 자, 그래서 이제 미영전쟁이 그러게 미국이 우세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이듬해 또 한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즉 1814년 미영전쟁 3년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9월 초에 1814년 9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해가 바로 나폴레옹이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가 됐던 연도입니다. 자,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1813년에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그래서 1814년 5월 4일 지중해의 섬 엘바섬으로 유배가 되는데요. 그러게 되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엘바섬으로 유배를 갔다라는 것은 자, 여기 자전거 세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좀 촬영해 보겠습니다. 제 가방도 좀 벗어놓고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시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한가로이 오늘 6월 14일 수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약 22도 정도 됩니다. 바람이 약간 불고 있어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6월 14일 수요일 저녁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계속 여기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수많은 시민들이 335 모여서 담소를 나누면서 6월 14일 수요일 저녁을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 초록색 조끼 달리미들도 보입니다. 자, 계속 아까 드렸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12년 7월 18일에 발발된 미영 전쟁이 처음에는 계속 미국이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의 군대가 미국에 주둔하지 않고 캐나다에만 소규모로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서 미국까지 영국 군대가 파병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초반에는 영국이 인디언의 도움을 받긴 했어도 미국한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미영전쟁 2년 차였던 1813년 10월 5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됐고,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를 사살할 때 테쿰세가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그러한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즉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20년 간격으로. 자,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요. 그게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테쿰스의 저주고, 그게 발생된 게 1813년 10월 5일에 캐나다 온타리아주의 테임즈 전투에서 발생이 됐고, 그 저주를 받았던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은 그로부터 27년 후인 1840년에 당선이 됐지만은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돼서 임기를 1개월만 급성폐렴으로 병상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대통령 임기 1개월밖에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게 미영전쟁의 2년 차에 발생됐고요. 자, 그 이듬해 계속 영국이 열세고 미국이 우세한 상황이 전개되다가 드디어 1814년 9월 초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영국이 이제 4,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파병을 합니다. 자, 왜 그때 파병을 하게 되냐면 유럽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맞서서 대프랑스 동맹국을 주도했던 국가가 섬에서는 영국이고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였는데요. 자, 나폴레옹이 1814년에 5월 4일에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나폴레옹을 꺾어버려서 이제 한시름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영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영국 군대들을 대규모로 미국으로 파병을 시킬 수가 있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1814년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을 상대로 싸울 일이 없으니까, 왜냐, 나폴레옹이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를 간 상황이니까 이제 영국 군대를 프랑스 나폴레옹 군과 싸우는데 동원할 필요가 없어서 영국의 대규모 군대 4,000명을 정예군대, 영국군 정예 병사들 4,000명을 1814년 9월 초에 바로 미국의 메릴랜드주로 파병을 합니다. 그 메릴랜드주가 어디냐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북부의 최남단인 메릴랜드주와 남부의 최북단인 버지니아주에서 각각 토지를 출연을 해서 기부를 해서 가로 세로 14km 정사각형의 모양을 조성해서 그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조성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고 포토맥강 주변에 그 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남부와 북부가 굉장히 분열이 됐었는데요. 미국의 건국 초기에는 뉴욕이 미국의 수도였는데 남부 측에서 왜 북부의 뉴욕에 북부 지역인 뉴욕에 미국의 수도가 있냐라고 해서 그럼 중립지대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해서 옮긴 게 북부의 최남단인 메릴랜드주와 남부의 최북단인 버지니아주에서 각각 토지를 출연해서 조성된 토지가 가로 세로 16km씩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고 거기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들어선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군 정예병사 4,000명이 1814년 9월 초에 메릴랜드주에 상륙을 합니다. 워싱턴 DC가 가까운 메릴랜드주에 상륙을 해서 그 당시에 수도 워싱턴 DC를 침공해서 그 당시에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군의 공격에 의해서 백악관이 불타버려서 그게 1814년이고 불타버려서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이제 다시 수선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 건물이 하얀색이 돼서 이제 화이트 하우스, 즉 백악관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백악관의 유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집권 3년 차인 1792년에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착공을 했는데요. 8, 9년의 공사 끝에 1801년 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거기 공사 기간이어서 입주를 못하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즉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 때부터 백악관을 이용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13년이 지난 1814년 9월에 미영전쟁 당시에 영국군 정예병사 4,000명 정도가 메릴랜드주에 상륙을 해가지고 워싱턴 DC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시커멓게 그을려서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하얀색 페인트로 칠했고, 그래서 건물이 하얗게 보인다 해서 이제 화이트하우스, 즉 백악관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 지난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내전에 해당되는 남북전쟁 당시에 백악관의 일부 건물이 크게 손상이 됐었는데요. 그걸 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한 80년 정도가 지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의 그 남북전쟁 당시에 손상된 건물을 분해해가지고 재건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1961년 1월 20일에 취임했던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마지막으로 수리를 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게 미국의 백악관 화이트 하우스입니다. 자, 여하튼 그때 위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때 그 1814년 9월 초에 그 영국군 정예병사 4,000명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백악관, 국회의사당까지 불태워 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메릴랜드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메릴랜드주의 맥켄리 요새라고 있습니다. 맥켄리 요새. 참고로 뉴욕주의 허드슨강의 그 어귀에 입구에 있는 요새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의 허드슨강의 그 입구에 있는 요새가 맥켄리가 아니라 웨스트 포인트인데요. 그 웨스트 포인트 요새를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자, 여하튼 그 1814년 9월 14일 날 1814년 9월 14일에 미영전쟁 3년 차였던 1814년 9월 14일에 영국군이 메릴랜드주의 맥켄리 요새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를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요새는 다 잿더미가 돼 버렸는데요. 유일하게 미국의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자, 맥켄리 요새가 영국군의 공격에 의해서 메릴랜드주에 있는 맥켄리 요새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잿더미가 됐는데 다음날 새벽에 여명의 시가 동트는 시간에 보니까 다 모든 게 맥켄리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잿더미가 됐는데 유일하게 미국의 성조기,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맥켄리 요새 앞바다 바다에 있는 한 선박에서 그 펄럭이고 있는 깃발 잿더미가 돼버린 맥켄리 요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펄럭이고 있었던 미국의 성조기를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바다 선박 위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프랜시스 스콧 키입니다. 프랜시스 스콧 키라는 사람으로 워싱턴 DC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자, 그 프랜시스 스콧 키가 그 잿더미가 돼버린 그 맥켄리 요새에서 유일하게 펄럭이고 있는 게 바로 잿더미가 아니고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게 바로 미국의 성조기고 그게 힘차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변호사 워싱턴 DC 출신의 미국 변호사 프랜시스 스콧 키가 즉흥적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수첩에다 시를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그게 바로 미국의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의 국가, 나라의 노래 국가가 됐습니다. The Star Spangled Banner, The Star Spangled Banner,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 이런 뜻입니다. 즉 성조기라는 게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가 별이 50개가 있고 뭐 또 하얀 줄, 빨간 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평선 줄이 있지 않습니까? 50개의 별은 현재 미국의 연방국가 구성하고 있는 50개 줄을 상징하는 거고요. 빨간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가로선이 이렇게 계속 총 번갈아 가면서 총 13개 줄이 있는 것은 미국의 초창기 주의 개수가 13개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조기 그것을 바라본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성조기를 바라본 미국의 워싱턴 DC 출신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콧 키가 즉흥 시를 지은 겁니다. 뭐라고 지었냐? 미국의 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이란 뜻인데요. 그 성조기 안에 있는 별들이 반짝인다 이거죠. 이 바람에 성조기가 이렇게 휘날리니까 거기에 그려져 있는 별들이 반짝인다. 그래서 국가의 제목을 나라의 노래 국가의 제목을 The Star Spangled Banner로 정한 겁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 자, 뭐라고 했냐면 오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성조기를 보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는 성조기를 보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국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자작시가 전 미국인들한테 전파돼 가지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가슴 깊이 감동을 선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의 국가가 된 겁니다. 국가. 자, 즉 미영 전쟁 당시에 영국군의 공격에 의해서 폐허가 됐던 메릴랜드주의 맥켄리 요새에서 유일하게 불타지 않고 남았던 미국의 성조기가 다음날 새벽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본 프랜시스 스콧키 변호사가 자작시를 지어가지고 지은 게 바로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다. 즉 맥켄 요새에서 펄럭이는 성조기를 바라본 그 느낌, 그 전율, 감동을 그대로 자작시로 만들었고, 그게 미국인들한테 큰 감동과 그 애국심을 고취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국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814년 9월 14일 바로 맥켄리 요새에서 있었던 미국의 나라의 노래, 즉 국가의 제정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딱 100일 정도 지난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이제 종전이 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이제 마감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벨기에의 겐트라는 지역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1783년 9월 3일 독립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건 파리 조약인데요. 그에 반해서 미영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벨기에의 겐트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겐트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미영 전쟁이 끝나게 됐는데요. 독립 전쟁이든 미영 전쟁이든 다 미국의 승리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통신이 발달되지 않던 시대다 보니까 1814년 미영 전쟁 종전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209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9년 전에 발생했던 1814년 12월 24일 미영 전쟁 종전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다라는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1803년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했었던 루이지애나